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성훈입니다. 여러분 사시다 보면 머리 복잡할 때 있죠? 근데 그 해결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바람 쐰다는 분도 있고 아주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심지어 춤 한 번 추고 나면은 뭐 기분 전환이 된다는 분도 있는데, 근데 한번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한번 그 주변을 청소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정리를. 주변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면은 왠지 내 머릿속도 좀 정리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번잡한 마음을 정리해보는 시간, 강연 백도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지개 빛깔 7남매를 둔 다둥이 엄마 최보경. 대학 시절 남편을 만나 24, 70 나이에 결혼한 그녀. 결혼 1년 만에 첫 쌍둥이 엄마가 됐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들도 낳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 후 3명의 아들을 더 낳은 그녀. 5남매를 키우며 분주하게 살던 어느 날 또다시 생각지 못한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걱정이 많이 돼서 사실 저는 울었는데 신랑은 너무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울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 창피하고 미안했어요. 올해 1월 막내 쌍둥이 출산으로 7남매의 엄마가 된 그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지만 그녀에게 아이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힘들어서 외롭고 그런 시간보다 이 애 보고 웃고 저 애 보고 웃고 웃느니라고 시간을 다 보내니까 제가 더 많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행복이 주렁주렁 7남매 엄마 최보경 씨를 소개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7남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오셨는데 7남매 정말 7이네요. 근데 소개를 한번 어머니께서 해주시겠어요? 네, 여기가 네, 큰 쌍둥이 9살 첫째, 네. 둘째, 그리고 여기가 셋째, 그리고 네, 넷째, 네. 그다음에 여기 아빠한테 안긴 애가 다섯째, 그리고 마지막 작은 쌍둥이. 그러니까 제일 위에도 쌍둥이시고 네. 지금 막내도 쌍둥이에요. 근데 막내도 딸이라고 네. 그렇죠? 네, 그 지금 100일이 좀 지났다고. 네, 이제 조금 100일 조금 지났어요. 세상에 최연소 출연자입니다. 네. 네, 근데 어떡하냐, 막 아이고, 어떻게 빨리빨리 해야지 되겠네. 네. 근데 아버지께서 오늘 전주에서 대가족이랑 같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어떻게 예. 힘 안 드셨어요? 오늘 이렇게 대가족이랑 왔는데? 오늘 그 서울에 이렇게 네. 그 봄나들이 오는 기분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너무나 좋고 아이들과 다 7명이 다니는 건 처음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렇게 얌전해요. 이게 규율이 뭐 있나 봐요, 이렇게 보면. 네, 애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규칙이 조금 필요하기도 하고 예. 다행히 큰 애들이 딸이어서 많이 도와주고. 둘이 딱 잡고 예. 있네요. 군기를 지금 잡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많아서 좋은 점이 있다면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네. 아이들이 아빠 사랑해요, 아빠 반가워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맛에 너무나 어떤 아이들이 많아서 어떤 좋은 점들이 그러니까 예. 얼마나 든든하셨겠어요. 오늘 이 방송 출연을 근데 왜 좀 망설이셨다고 그러던데요, 최봉희 씨께서?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도 걱정이 됐고. 근데 나오시기 잘하셨죠? 네. 그러게 엄마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기회가 되면 그럼요. 좋겠습니다. 오늘 그 강연 주제가 가지 많은 나무가 열매도 많다라는 강연 주제입니다. 벌써 이렇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시죠? 강연 주제가 어떤 얘기인지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서 듣겠고요. 아빠하고 우리 7남매는 저와 같이 이제 이쪽으로 나가서 얘기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네, 여러분 박수를 청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7남매 엄마 최보경입니다. 아까 보신 9살 딸 쌍둥이부터 올해 1월에 태어난
작은 쌍둥이까지 7남매를 낳아서 키우는 그냥 평범한 엄마입니다. 사람들은 저희 가족을 보고 진짜 얘가 7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죄송한데 진짜 본인이 낳았어요? 세 번째가 그럼 아빠가 도대체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대답과 또 제가 10여 년 동안 7남매를 낳아 키우면서 느낀 점들 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광주에서 사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딸이 셋이어서 어려서부터 옷 가지고 많이 싸웠고요. 또 신발 가지고 많이 싸우고 가족과 여행도 많이 다니며 그냥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남편을 25세 만나서 26세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을 중학교 때 여의고 여동생 둘과 살았더라고요. 소년 가장이어서 외롭게 자라서인지 저에게 아이들이 많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고 또 자신의 가족을 빨리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데이트할 때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다 좋아가지고 그때는 괜찮다, 저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진짜 이렇게 많이 나올 줄 그때는 정말 몰랐거든요. 저희는 시아버지가 쌍둥이세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부터 우리가 쌍둥이를 낳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결혼하고 임신해서 병원에 갔는데 쌍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고 드디어 우리가 해냈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쌍둥이라서 그런지 배가 정말 컸거든요. 5개월 때부터는 바로 눕지도 못하고 옆으로 누워도 진짜 옆구리가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지내다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를 낳고 7분 차이로 둘째를 자연분만으로 순산하게 되었습니다. 쌍둥이를 낳고 2살 터울로 셋째와 넷째를 낳았어요. 딸둘, 아들둘 사람들도 보기에도 좋다 그러고 저도 딱 좋았는데 남편이 어디서 듣고 자녀는 홀수가 좋대더라. 그러면서 이제 저를 또 이렇게 슬슬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게 좋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또 5째를 낳았습니다. 5째를 낳고 한 4개월쯤 되었을 때 제가 이렇게 반드시 누워 있는데 남편이 제 배를 이렇게 만졌어요. 뱃살이 아주 많아가지고. 근데 딱 만지더니 뭔가 딱딱한 게 느껴진다고 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겠냐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뭐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막 보시더니 어머 쌍둥이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화장실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생각지 않은 임신이었지만 쌍둥이였라는 이야기를 듣고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그 느낌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또 그때는 아이들이 없어서 딱 처음 쌍둥이만 돌보면 됐지만 지금은 젖먹이 아이서부터 5명이 이미 있고 또 혼자 키워야 된다는 게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뭐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왜 그래? 묻더라고요. 쌍둥이래 이러면서 울었거든요. 그런데 제 남편은 너무 밝게 웃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이상한 거야, 내가 이상한 거야 생각했어요. 그런 남편의 도움과 응원으로 또 쌍둥이를 낳아서 아까 보신 7남매를 낳아서 기르고 있습니다. 7남매의 많은 식구들이 남편 혼자 벌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살림이 넉넉하진 않아요. 뭐 옷이나 필요한 것들은 물려 입을 수 있고 얻어 입을 수 있다지만 먹을 것들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과일을 사도 포대나 박스로만 사다 먹고요. 계란을 간식으로 삶아 먹어도 2판은 기본이고
계란말이를 해도 한 판은 기본인데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주는 대로 무엇이든지 감사하게 먹으니까 잘 안 먹는 아이들도 많다는데 그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출산 장려금이 10만 원씩 12개월 나오거든요. 그거 외에는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저희가 모두 자급자족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 월급이 일정치가 않아서 가장 적게 나올 때 꼭 필요한 것들, 뭐 공과금이라든지 아니면 식비, 그리고 보험료 필요한 것들을 내고 더 많이 나올 때는 조금 나올 때를 대비해서 저축을 하고 또 적금도 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깨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셋째를 낳고 남편에게 이제 나에게 경제권을 줘야 되지 않겠냐 투쟁을 해서 드디어 넘겨받았는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월급은 딱 하루 나오는데 나머지 날은 다 나가는 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픈 것보다 그냥 애들만 잘 키우는 게 낫겠다, 그게 남는 거겠다 싶어서 살며시 다시 반납했어요. 애들이 이렇게 많고 힘든데 왜 이렇게 많이 낳아서 기르냐 그런 생각도 들지만 요즘 세상은 삭막하잖아요. 또 요즘 아이들은 무엇인가 갖고 싶어도 쉽게 가질 수 있고 또 쉽게 포기하고 그것을 왜 갖고 싶은지 또 본인이 잘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저희 아이들은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저희는 크레파스를 사도 그게 필요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 더 좋은 게 갖고 싶어서 사는 건지 이야기하고 또 항상 무언가를 할 때마다 그것은 아빠의 희생으로 우리 가족을 위한 노력으로 아빠가 벌어온 것으로 산 거기 때문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것들은 가정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전략하고 또 아이들을 학원이나 다른 교육들을 시키지 않고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참 많아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삐치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들의 모습을 보아서인지 서로 잘 챙겨주고 또 동생들과 잘 놀아주고 특히 저희 아까 보신 큰 쌍둥이들은 아직 어린 나이이지만 작은 쌍둥이들의 기저귀도 척척척 잘 갈아주고요. 특히 제가 쌍둥이 임신해 있을 때 다섯째를 목욕을 잘 시켜주고 저를 잘 도와주는 정말 큰 딸은 살림 미천이라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왜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젊은 나이에 고생하면서 사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물론 저는 옷다운 옷을 언제 사 입어봤는지 기억도 별로 안 나고요. 화장품을 사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들 일주일에 서너 번 빨래한다고들 하는데 저는 하루에 서너 번 빨래를 해야 되고 잠을 자고 싶어도 제가 원할 때 잘 수 없고 바쁘게 생활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의 이러한 7남매를 키우는 저의 삶이 이런 모든 것을 희생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요. 아이들을 건강하고 또 생각이 바른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돌보고 키우는 일들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결국은 제가 더 많이 발전하고 제가 더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늘도 더 많고 열매도 더 많고 또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7남매 중에서 제일 좀 성격이 느긋하다고 그럴까? 누가 몇째가 제일 느긋해요, 혹시?
우리 가족이 모두 인정하는 큰 쌍둥이 중에 둘째가 네. 정말 여유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큰 딸 쌍둥이, 그러니까 큰 네. 쌍둥이 중에서 둘째, 제일 느긋하다. 그리고 제가 볼 땐 아까 다섯째, 지금 아빠가 안고 있는 저 아들도 굉장히 느긋한 것이 녹화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고 있어요. 네. 이렇게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나고 조명이 환한데도 절대 깨는 법은 없네요. 네, 저희 애들이 특이하게 많아서 그런지 신생아 때부터 네. 시끄러워도 잘 것은 다 알아서 자더라고요. 그래요, 네. 엄마 아빠의 교육 때문에 이렇게 모습들이 밝은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우리 큰딸 쌍둥이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역시 표정이 아주 여유가 있네요. 동생들이 많아서 먹는데도 무슨 원칙이 있다던데 어떤 규칙이 있어요? 먹는 데에 대해서? 네, 있을 때는 네. 맛있게 먹고 없을 때는 찾지 말라 해요. 있을 땐 맛있게 먹고 없을 땐 찾지 말자. 그러네요. 이번에 언니한테 동생이 또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니야? 제 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빠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가족교회 끝났습니까? 이렇게 지금 따님 얘기 들어보니까 인내심에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떠세요, 가족 계획은? 아직 그 홀수라는 숫자가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기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7남매를 두고 부인께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옆에서 들으시면서 참 힘드시겠다라는 생각 했거든요. 하시고 싶은 얘기 없어요? 여보, 정말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많았을 텐데 잘 참아줘서 고마워.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바로 저런 표현 때문에 7남매가 됐거든요. 네. 남편께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그냥 저는 임신할 때마다 걱정의 말을 많이 했는데 남편은 항상 좋다고만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본인도 그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텐데 긍정적인 것들로 저를 위로해 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감사하고 제가 늘 지지하고 옆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하면 내년쯤에 또 9남매를 모시고 또 방송을 하지 않을까. 두 분의 그 사랑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행복하시고요. 오늘 강연하신 주제처럼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가 아니라 이제는 열매도 많고 이 모든 것이 풍성한 열매가 돼서 두 분께 돌아오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